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만 하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인사팀의 의견 하나하나, 그들의 생각 하나하나는 우리들의 이 취업 준비 과정과 나의 문제점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무게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실제적인 채용 권한을 갖고 있는 담당자이들이다 보니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받아들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엄한 곳에 힘을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팀 조언을 구하거나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필터링을 해서 들을 필요가 있고, 나의 변화와 나의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방향으로 그런 것들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인사팀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취업은 옴스잡스. 자, 그 시작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이들은 누굴까요? 인사 담당자일까요? 아니면 임원 내지는 사장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지,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인사 담당자일까요? 아닙니다. 임원과 사장입니다. 자, 인사 담당자는 그럼 옆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을 현직에서, 임원에서, 사장에서, 아니면 영업에 있는 팀장님이 직접 필요한 사람들을 어느 세월에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에서는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조건이나 자질에 맞는 사람들을 대략적으로 추려주고, 그 추려준 다음에 면접 전형을 통해서 현업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도와주는 이 직무가 바로 인사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인사 담당자가 현업에서 정말로 어떤 인재가 필요로 하는지 100% 이해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뽑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다고 한다면 아버지 내지는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임원 내지는 사장, 대기업 임원 출신 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항상 얘기해요. 그냥 똘똘하고 괜찮은 애, 마음에 드는 애 뽑는다라는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당연히 기준을 만들 거예요. 뭐 창의적이니, 뭐 답변이 유창하니, 아니면 자신감이 있니, 뭐 아니면 겸손함이 있니, 뭐 여러 가지 자질과 뭐 그런 이 평가 요소들을 만들겠지만, 실제적으로 임원이나 사장이 본인들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거고, 그 물어보는 답변에 대해서 지원자들이 하는 멘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객관적인 평가를 할 거라고 한다면 굳이 사람이 들어가서 면접을 볼 필요가 없겠죠. AI가 이 지원자의 유창함, 이 지원자의 진실성, 이 지원자의 자신감을 어떤 말투나 목소리나 톤이나 표정을 가지고 점수화했으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취업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말 정량화된 식으로만 취업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스펙이 부족한데도 임원들의 눈에 들어서 최종 합격하는 경우가 정말 왕왕 발생을 하고, 누구는 정말 좋은 스펙과 좋은 경험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최종 면접만 가면 물을 먹는 케이스들 정말 주변에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정말 정량적인 스펙과 그런 어떤 경험, 그리고 뛰어난 역량만 가지고서 그들이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인사 담당자들이 제시하는 그런 기준과 평가 요소만 가지고서는 취업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사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스펙과 기준, 어떤 관련 경험, 아니면 뭐 회사의 인재상이나 기업의 철학과 꼭 연관을 지어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맹목적으로 믿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임원들이나 사장들이 봤을 땐 더 어색해 보이고 더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냥 괜찮고 똘똘하고 그리고 겸손하면서 자신감 있는 그런 지원자들을 찾고 뽑고 싶을 뿐입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도전 정신과 열정과 인테그리티라는 그런 추상적인 키워드들이 느껴지는 지원자를 뽑는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성에 다니시는 임원들한테 물어보시고 SK에 다니는 임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인재상과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를 평가하는지,
아니면 지원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녹아져 있는 논리성과 그리고 회사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똑부러지게 자신의 의견을 간략하고 핵심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똑부러지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지 물어보시면 답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인사팀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회사에서는 이제 각 시즌별로 필요한 인력 채용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인력 채용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요? 인사팀에서는 방향성을 잡아요. 우리 회사는 이제 이런 산업 변화를 겪고 있으니 이런 형태의 인재가 필요할 거다라는 방향성은 정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우리가 채용에 필요한 인원들의 구성은 누가 만드냐? 각 현업부서에서 만듭니다.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각 현업부서에서 필요한 인력과 필요한 포지션에 필요한 인원들을 인사팀에 요청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인사팀에서는 그런 이 각 현업부서에서 요청하는 인원들을 취합을 하게 되고 회사의 예산이나 회사의 계획에 맞는 형태로 예를 들면 좀 줄일 건 줄이고 걷어낼 건 걷어내고 조금 더 뽑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조금 더 밀어주기도 하는 식의 조율을 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회사에 필요한 채용 인원을 확정을 하게 되고 그 확정된 인원을 바탕으로 해서 채용 공고를 내게 되는 겁니다. 채용 공고를 내게 되면 서류 접수를 하고 인적성을 보고 면접을 보게 되겠죠. 자, 근데 서류 접수를 하고 인적성을 보는 과정에서 정말 인사팀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지원자가 생겼어요. 그 지원자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수만 명의 지원자가 서류를 쓸 거고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지원자가 또다시 인적성을 볼 겁니다. 개개별의 지원자들의 그런 어떤 이력서와 그리고 인적성 결과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전에 이 각 평가 요소별로 스펙, 정량적인 스펙, 어학, 학점, 전공, 그리고 자소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했을 거고 그 가중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지원자가 평가받는 개별적인 요소들이 어떤 합산된 점수의 형태를 이루어서 서류 합격과 인적성 통과가 이뤄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인사팀 입장에서 어떤 개인의 지원자가 이런 스펙인 경우에 제가 붙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자체를 할 수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맥락에서 앞에도 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그렇게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그런 요건에만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요건에 맞지 않게 학점도 딸리고 스펙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도 서류 합격하는 케이스가 자꾸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원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기준에 맞게끔 이 시스템으로 점수화해서 돌아간 결과치가 나와서 서류 합격과 인적성 합격 그리고 면접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 과정에 있어서 인사팀은 앞에서 채용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지원자들이 우리 회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원이 완료되면 서류 전형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면 서류를 출력해서 현업부서에 뿌린다든지 왜냐면 서류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아니면 외주를 주면은 외주에다 넘겨가지고 대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할 거고 서류 합격 이후에 어떤 학교에서 몇 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어떤 인적성을 치를 건지 인적성 시험지도 준비를 해야겠죠. 고사장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수험표도 뽑고 안내도 돌리고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개별 지원자들 내가 봤던 마음에 드는 지원자들한테 연락할 시간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인사팀은 채용 절차가 이뤄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서포트를 하는 업무가 주된 역할이지 대부분의 인사팀 에 있는 실무자 분들도 공대 출신도 거의 없는데 그럼 공대 인원을 어떻게 뽑습니까? 공대 출신의 현업에 계신 분들이 채용할 수 있게끔 데려다 주는 거죠. 평가를 하라고. 그쵸? 이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팀은 합격과 불합격에 직접적인 관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건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인사팀장 면접이 이제 별도로 있어서 지원자의 인성이나 여러 가지를 평가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실무에서의 판단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을 기반으로 보았을 때 이 지원자가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인사팀 입장에서 자른다? 더 말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뭐냐면, 인사팀에 내가 어떤 질문을 괜히 했다가 그렇게 뭐 이도저도 아닌 답변을 들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마케팅을 지원하는데 관련된 경험을 어필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붙은 이들을 보면 관련된 경험이 없는데도 현직에서 좋아해서 붙는 경우도 있고, 관련된 경험이 있어서 어필해가지고 서로 합격률이 높은 사람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와 연결하는 게 중요할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인사팀은 당연히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좀 더 좋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가 이런 걸 지향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면 나쁠 게 없겠죠. 자, 그러면 그 연결 안 하면 떨어질까요? 회사가 인재상의 도전과 열정인데 내가 창의성과 협업을 강조하면 떨어지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절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직접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답변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질문하는 입장에서도 잘못하는 거예요. 답변을 할 수 없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어학 점수는 몇 점이어야 되나요? 학점은 얼마여야 되나요? 아니, 그거는 다 시스템이 걸러주는 거고 복합적인 요소가 이제 작용을 해서 합격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다 암만 질문한다고 해도 답변은 일반적으로 돌아올 거고, 실제로 결과는 그 답변과는 다른 상이한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인데요. 진짜 인사팀 출신이나 인사팀에 계시는 담당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내지는 우리가 만약에 이들한테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을 할 거면 첫 번째로 이걸 질문해 보세요. 첫 번째,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뭡니까? 자, 서류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까? 인적성 단계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요소에 좀 더 가중치가 높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자, 이거 얘기 안 해줄 겁니다. 왜냐면 이건 뭐 인사 기밀일 수도 있고 뭐 모를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상위에 있는 레벨이 아니고서야 이런 세세한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스템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이런 걸 질문해보세요. 얘기해주면 진짜 개꿀입니다. 자, 두 번째, 인적성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인성이 중요합니까? 적성이 중요합니까? 확실하게 얘기해달라고 물어보세요. 확실하게 얘기 안 해줄 겁니다. 하지만 뭐 그냥 우리가 느낌상으로 봤을 때 LG나 KT,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인성이 중요해진다라는 것들 우리가 뭐 충분히 좀 이제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저는 솔직하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불필요한 인성평가 없이 적성, 어떤 진짜 IQ 테스트와 같은 그런 적성만 잘 보면은 누구나 이 면접에 갈 수 있는 기회를 페어하게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인성평가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던가요. 아니면 인성평가 자체를 패스, 논패스 요소로만 요소로만 활용을 하던가요. 근데 자꾸 인성만 가지고 떨어뜨리고 인성 점수를 평가한다? 어쨌든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뭐 기업의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평가 기준이라고 하니 뭐 저는 뭐 더 이상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거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면접과 관련된 질문할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면접에서 주어지는 세부 과제가 뭡니까? PT 면접 뭐 나옵니까? 토론 면접은 어떤 형태로 진행됩니까? 라는 구체적인 과거 사례나 아니면은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라도 물어보세요.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좀 알려달라고. 그런 부분들을 알려줘야죠. 그래야 내가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거지. 면접에서 제가 관련된 경험을 어필하면 붙을 수 있을까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거북하면 떨어질 것이고, 듣는 사람이 다행히도 그 관련된 경험이 상황과 맥락에 맞다면 합격시킬 수도 있다고 이상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한 질문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 이것도 절대 안 알려줄 수밖에 없을 텐데, 직무별 TO를 물어보십시오. 어디 TO가 많이 열립니까? 그건 알 거예요. 분명히 어디서 많이 뽑는지 그걸 알려달라고 하세요. 자, 이번에 신사업에서 많이 뽑습니까? 기존 사업에서 많이 뽑습니까? 영업 몇 명인가요? 해외 영업 혹시 한두 자리 뽑는 거 아닌가요? 국내 영업이 맞나요? 물어보세요.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이걸 알려주셔야죠, 이걸. 그래야 지원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면접에 가잖아요.
자, 현업부서에 계시는 담당 임원들과 담당 실무자들이 면접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해당 내가 가게 될 그 직군의 담당 임원들의 성향이 어떤지 한번 알려달라고 해보십시오. 불필요한 얘기 구구절절히 하는 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내지는 쭈뼛쭈뼛거리면서 샤이하게 부끄러워 많이 타는 사람을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되게 겸손하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임원들이 갖고 있는 성향에 대한 걸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면접이 케바케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담당 임원들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20년 30년간 일하면서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자기만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보통 일을 잘하더라 라는 그런 공통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부서의 담당 임원이 갖고 있는 성향,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이 특징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물어봐서 알려준다면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인사팀에서 알려줘야만 저는 지원자들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굳이 안 물어봐도 되는 내용들, 그리고 인사팀에서도 솔직히 어떤 부분이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채용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답을 줄 수 없는 내용들을 피상적으로 지원자들한테 인재상에 맞춰라, 관련된 경험을 제시해라, 뭐 경험을 사실적으로 얘기해라 라는 식의 피상적인 질문들은 지원자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좀 앞으로 인사팀의 조언을 걸러들을 필요가 있고, 인사팀한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십시오. 평가 요소와 평가 기준에 대한 걸 물어보고, 직무별 TO, 그리고 임원들의 성향, 그리고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들, 구체적인 사례들,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좀 더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답변들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취업에 그리고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좀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조언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맞게끔 필터링하고 재해석해서 취업에 활용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많은 조언들과 수많은 정보들을 활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컨텐츠이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취업길에 꽃길만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